반갑습니다. 오늘은 팬더 2마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죠? 송진현 사건에 대한 피해자로서 나오게 네. 되었습니다. 송진영 씨가 피해자가 나오면 신발을 사주겠다고 하던데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아무것도 없죠. 네,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. 제발 받고 싶습니다. 그런데 두 분은 가면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나요? 원래 뭐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영상 자체가 앞으로 남겨질 거고 또 저희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얼굴까지 이렇게 나와서 피해자는 맞지만 얼굴까지 나와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. 좋은 일이었으면 얼굴을 밝히겠지만 그렇습니다. 네, 공익적인 의미에서의 제보자다. 송진영 씨, 그러니까 현지명 씨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? 본명은 송진영 씨, 그리고 SNS, 페이스북에서는 현지명 씨.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? 송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. 송 대표님. 송 대표님? 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? 혹시 뭐 어떤 피해자신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송진영 씨가 진행했던 더라벨 전 가맹점의 전 이사입니다. 이사님. 네. 도라벨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사를 맡았고요. 저는 이제 계약자였죠. 가맹점주 계약자였습니다. 가맹점주.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더라벨의 사업 안에 내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이분은 더라벨 가맹점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. 그렇죠. 어떤 피해를 받게 되셨는지 얘기하시면.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. 저의 뭐 직접적인 피해자겠다는 그런 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예, 자세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아벤타도로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신중영 씨가 아벤타도로를 반납한 뒤에 그분이 이제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이제 반납하고 그 차값만큼의 차를 도로 가져갔다. 핵심이 되는 차가 이제 녹색 우라칸입니다. 근데 그 녹색 우라칸에 대해서 송진영 씨와 부산 수입업자는 그 차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반납했다는 입장이고요. 네. 반대로 신중영 씨는 그 녹색 우라칸이 판매됐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본 적이 있는가 궁금한데요. 일단 1차적으로는 예.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라벨 본사 매장으로 안에 진열까지 전시까지 했었고,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친인척간 그리고 또 오랜 동생 관계의 실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. 저를 제외한 그 실장들한테 지시를 하기로를 저를 이제 모르게끔 그 차가 이제 점검을 받고 판매되는 행위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. 그 차는 절대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녹색 우라칸은 혹시 뭐 판매가 됐나요? 어떻게 상황이 끝났나요?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누구에게 판매됐나요? 다소 아프리카 쪽에 유명한 BJ 그리고 그 유명 유튜버한테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판매됐다면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대금도 지급이 안 됐다는 게 이제 신준경 씨 입장인데요. 그 녹색 우라칸은 유명 BJ는 빨간색을 차를 샀다.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아닙니다. 그 녹색이 더라벨 본사 안에서 빨간색으로 랩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직접 보셨나요? 랩핑은 제가 있었을 때 받았어요. 나는- 랩핑된 거를 그때 제가 있었을 때 그 랩핑 차량이 들어왔습니다. 녹색 우라칸. 녹색으로 된 우라칸이 출발해서요. 그리고 빨간색이 돼서 다시 되돌아왔죠. 그 광경을 다 보셨나요? 그럼요. 다 봤죠. 토요일이었고, 저랑 다른 예. 실장 한 명이 그 차를 가져왔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가맹점주로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, 그리고 다른 직영점에 들어갈 실장 한 명이랑 저랑 단 2명이서 있을 때 그 빨간색 우라칸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다면 송진영 씨의 해명은 일단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고 일단 네.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뭐 두 번째로는 괴물 허무에다 뭐 6대가 뭐 그 차를 가져가라 뭐 이러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차피 그 차량은 신준경 이사님의 차량이 맞는 게 되죠. 뭐 그걸로 바꿔왔다 하면은. 예.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 차량으로 렌트를 돌렸어요. 렌트를 돌렸고 지금은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직영점이라고 했던 사장들에게 불법 렌트로 나갔죠. 개인 렌트로. 그리고 거기에 더라벨이라는 뭐 홍보 문구를 붙이고 나서 나갔어요. 개인 렌트 허머 2대, 검은 색깔, 흰 색깔 2대가 나갔고요. 그 과정에서 그때 가맹점주들도 여럿이 있었고 실장들도 있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어떠한 SNS, 인터넷에도 올리지 말라고 현지명 사장이 경고를 했죠. 왜 그렇죠? 홍보 목적으로 산 차일 텐데. 그때는 그거를 저도 이제 몰랐을 시기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예. 그 사진은 들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 사진 지금
보고 계시는 이 사진입니다. 송진영 씨는 어떤 자기 명예에 있는 다른 사람 차든지 자기 이제가 뭐 테스트하는 명목 아래 개인적으로 출퇴근 용도로 엄청 많이 이용을 했었고, 그리고 또 이제 유명 유튜버가 와서 자기 어떤 드라이브를 홍보한다는 목적 아래 마음대로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한 신경도 안 쓰면서 일반적인 셀프 세차장 가서 할 수 있는 세차솔로 문대버리고 그리고 시승 운전해버리고 뭐 차량 관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.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뭐 전문가에 대한 어떤 말로서 포스만 스푼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차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이렇게 관리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. 너무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뭐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아벤타도르가 반납됐을 때 그 차를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녹색 우라칸이 다시 돌아왔나요? 제가 본 거로는 일단은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차량을 봤고, 부산으로 내려갈 때 그 상황을 봤고요. 얼마 후에 녹색 우라칸이 매장에 있었어요. 제가 출근을 했을 때 녹색 우라칸이 왔습니다. 그리고 그 아벤타도르 이외에 나머지 우라칸 플러스 나머지 차들이 온 거에 대한 증거 자료와 그 차들 또 왔으면은 신준경 이사님의 아벤타도르 대항에서 대차가 왔으면 그 차를 이제 판매하는 행위 즉시 신준경 이사님한테 원래 차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차에 대한 대금도 오대간대 살아오는 것도 없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가 왔으면 개인 용도로 타고 다녔으면 또 개인적인 홍보 목적으로 이용했으면 행위들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정상적인 루트면 우리가 차를 판매하면 차 그대로 온 상태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팔아서 대금을 결제해주면 깔끔한 부분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깔끔하지 못한 지저분한 어떤 행위를 하신 부분이죠. 송진영 씨가 주장하는 6대 차량의 가격을 다음 주도 채 3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워낙 차량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제가 봤을 때도 시세로 쳤을 때는 피렐리 에디션의 값어치는 안 되는 차량이 맞고요. 어차피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로 온 것도 맞고, 중고차 그 가격에 따라서 그 총 금액을 합산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라칸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? 네, 우라칸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죠. 우라칸이 판매되는 거를 이 아무개 씨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는 카톡 내용을 봤어요. 근데 혹시 그 이유가 그 송진영 씨는 자꾸 주 이름을 헷갈려,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. 그게 새 차로 사는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이 우라칸이 판매됐다 안 됐다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거짓말 같습니다. 어떤 점에서 그러죠? 굳이 컨텐츠를 만든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카톡 내용을 저도 모르게끔 하라 라는 식의 어떤 저도 있고요.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부분에서 그거는 그 구입자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, 그리고 오히려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 것 같으면 이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까지 삭제를 요구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래야지 완벽한 컨텐츠가 돼. 그 자료 삭제가 뭐가 오를 거야? 맞지 않습니까? 그 자료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새로운 차에 대해서 구입했던 당사자가 그 차가 이제 중고차가 아닌 새 차라는 형식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녹색 차를 빨간색 차로 랩핑을 했던 부분이고요.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.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, 어떻게 보면 이모 씨는 제가 알기로는 신준경 씨에 대해서 그 차에 대해서 대행해줬던 사람이고 판매를 이제 소개시켜줬던 사람이죠. 처음에 이제 그 송진영 씨와 이모 씨가 있고 신준경 씨가 있지 않습니까? 이모 씨가 여기서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차에 대해서 뭐 누군가 어쨌든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팔렸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돼버리면 뭔가 이게 흘러갔을 때 타격이 있겠다는 식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절대 컨텐츠 단순하게 정말로 연관이 없다면 알려도 전혀 해결될 게 없어요. 이게 어떤 부분이 해가 된다는 건지, 그분들이 신컷 컨텐츠를 노출시켜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식의 어떤 해명을 송진영 씨는 하셨는데 어떤 해가 된다는 거죠? 새 차를 받아서 찍는다고 방송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고차였다는 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콘텐츠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냐는 하고 세차 컨텐츠 찍으려고 하면은 뭐 람보르기니 공식 매장 가서 그냥 차 나오는 것만 찍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 무슨 숨길 사안이라고 그런 거기까지 앞뒤게 말이 안 맞는 거죠. 좀 논리 있게 좀 뭔가 증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알리지 마라. 뭐 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모 씨, 저 그리고 송모 씨 이렇게 3명한테는 알리지 마라 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 3명만? 뭐 이모 씨는
신진경 씨에 대한 어떤 소개자라서 그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신뢰도 부분에서 뭐 어쨌든 전 못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. 송모 씨는 또 차량 관련된 쪽으로 워낙 이제 발이 넓다 보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특정인만 알리지 않게 하는 거는 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신진경 씨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. 네, 뭐 그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. 네. 예. 오히려 컨텐츠 자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. 그렇게 믿고 있지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건 여기까지로 하고